조이제님이 저는 문제 해결하는 창의는 자신 있는데 컨텐츠 만드는 창의는 자신 없어요.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이나 컨텐츠 만든 창의성이나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. 물론 이제 형질이 다를 수는 있죠. 뭐 예를 들면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그게 뭐 문제가 예를 들어 봐봐요. 테슬라의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? 자동차 자체의 부품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했죠. 근데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프레임을 제시한 거죠. 물론 이제 전기 자동차의 최초는 아니지만 전기 자동차를 좀 혁신적으로 만든 그 사람 중 하나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, 실리콘밸리식 혁신이라는 게 있는데, 실리콘밸리식 혁신의 특징이 뭐냐면, 기존의 고전 사업이 이렇게 늘 해오던 역사를 그냥 아예 새로 이렇게 쓰는 거죠. 새로 써서 그 방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방식인 거예요. 근데 그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고전적인 시장의 결제 시스템, 신용카드나 뭐 송금 이런 시스템을 페이팔이라는 걸 창업을 하면서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내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혁신을 하는 게 자신이 있던 거야, 일론 머스크는. 그런 식의 방식의 해결 방식이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거죠. 고전적인 시장에서 돈을 송금하는데 너무 불편했던 거지. 지금도 뭐 이제 송금하면 막 이틀 3일씩 걸리는 그런 화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국제 송금을 하면. 근데 페이팔은 바로 보내면은 바로 받아서 쓸 수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적인 장점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고전 시장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. 그 문제를 해결한 게 페이팔이지. 그럼 이거는 만드는 창이기도 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창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이제 창의력의 핵심은 어떤 불편함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유튜브 컨텐츠도 창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컨텐츠도 보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없었던 컨텐츠야. 그럼 어디에 없었던 컨텐츠일까? 생각을 해보면 방송 같은 거겠죠. 기존 방송 컨텐츠는 재미가 없어. 그래서 유튜브에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한 거야. 그냥 뭐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주고 먹방이란 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. 근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새로 나온 거겠죠. 나는 음식을 먹는 방송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 방송에는.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하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먹방이나 이런 그런 컨텐츠가 두 개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불편함이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문제풀이 이걸로만 정의를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는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은 뭐가 불편해서 새로운 걸 발명해내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.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 아티스트들, 그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고 하는 아티스트들조차, 또 우리 그 패션 브랜드들조차 가진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유행했던 그런 패션 스타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뭐 화가들도 기존에 있던 많은 화가들의 화법들을 공부하고 자기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, 그리고 화가들조차도 어떤 대상이 있죠. 대상에서 그런 자기만의 화풍으로 끌어오는 거지.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면 사람, 뭐 동물, 뭐 이렇게 사과 아니면 꽃 이런 걸 그리잖아. 그 대상에서 영감을 주는 어떤 매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끌어오기 때문에 완벽한 무에서 막 혼돈의 시대, 막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, 그 블랙홀에서 막 이렇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없죠. 보통은 그렇죠.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, 패션도 막 1950년대, 40년대 그런 뭐 패션 스타일을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만든다든지, 그리고 막 많은 아티스트들이 서로 다른 그런 작품들이나 영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영감을 얻어요, 보통은. 실제로 루이비통의 예전에 수석 디자이너였던 그 마크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평소에
그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어떤 작품들, 그러니까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그걸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나온 영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이런 식의 패턴이 상당히 많았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그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든 크게 봤을 때 어떤 영감 또는 이렇게 불편함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는 게 없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기존의 문제 해결을 하던 방식에 방향을 살짝만 틀어도 결국에는 그게 창조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좀 말이 좀 길겠네요. 자 봅시다.